대한민국이라는 척박한 땅에 오랜 세월 동안 진보라는 나무가 조금씩 자라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며 자라났습니다. 아직은 약하고 부실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걱정 마십시오. 서로 단결하고 배려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더 많은 지지를 받아 굳건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하기 좋은 달성 조정훈. 조이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동네 중앙공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국민들도 불안한지 반대 서명하면 정말 막을 수 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핵폐기수가 정말 안전하다면 정화 처리 잘해서 일본 내에 보관하고 활용하면 될 텐데 왜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까지 바다에다 방류하려는 걸까요? 핵폐기수가 섞인 물에서 자란 생선, 미역, 김을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우리 동네 중앙공원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받고 있으니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오늘은 우리 마을 안에서 힘겹게 직장 폐쇄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 한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대구 지역지회 조양하늘 분의 송기백 분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회장님, 안녕하다는 말씀하기가 좀 어렵네요. 조양하늘 기공에 입사한 시기와 재직 기간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2007년에 입사하였고요. 재직 기간은 17년 차입니다. 저희 회사는 농기계에 들어가는 유압 펌프를 만들고 있고요. 저는 그 안에 들어가는 가공품을 17년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계기로 노조를 결성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공고사직을 가장한 해고, 전환 배치, 임금 삭감, 물량 감소, 가장 큰 문제는 대표이사가 직원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보니 대표이사 마음대로였어요. 입사 후 처음엔 참 좋은 회사였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회식을 하고 회식도 비싼 곳에서 했어요. 한우를 먹으러 간다든지 한정식을 간다든지 현장 내에서 작업하다가 공고가 파손되어도 대표이사는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면서 직원을 독려하고 그랬어요.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죠. 좋은 회사 만들어서 오래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 그건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다니던 현장 직원들이 아마 다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생긴 게 아니라 사무실 직원들에게서 생겼더라고요. 사무실은 대표이사와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파티션으로 나누어져서 공장 내 문제가 생기면 직접 호출해서 사장 책상 앞에서 사무실 직원들이 다 듣기는데도 욕설로 인신공격은 다반사였어요. 몇몇의 사무실 직원들은 사장과 언성을 높이고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은 갑을관계를 뒤집지는 못하잖아요. 대부분 다음날 사직서를 쓰고 그만두기 일쑤였죠. 그만두면서도 충원을 하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변하는 건 없었죠. 현장 내에선 잔업시간이 120시간 넘은 적도 있어요. 그게 성소공단에서 12년 동안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대표이사가
2016년에 상여금 600%에서 상 100%를 기본급에 산입한다고 했어요. 직원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임금 테이블을 본인이 직접 엑셀로 만들어서 비교하면서 직원들을 설득을 했죠.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는데도 대표이사는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그 당시 제가 반장이었는데 잔업 없이 세금 빼고 받아가는 월급이 12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첫째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 둘째가 이제 갓 돌진할 때였어요. 4명이 가족이 먹게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상여금은 어떻게든 사수를 하고 싶었는데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임금 체계를 바꿔버리니 거기에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 그냥 그대로 진행이 돼버렸죠. 가정이 있는 직원들이 살아가기에는 불가능한 임금이었죠. 무조건 잔업을 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에 돈을 모은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잔업을 하더라도 150에서 180만 원 정도였고 매달 마이너스 나는 생활비를 처가에 빌리고 아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버티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맞벌이를 하거나 늦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300%가 있다는 안도감에 그렇게 지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대표이사가 이제는 근무 형태를 1일 8시간에서 1일 9시간으로 강제적으로 바꿔버리네요. 잔업을 1시간 강제적으로 시키면서 월 급여 체계는 209가 아닌 232로 바꿔서 시급을 낮춰버리는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빚 좋은 개살구라고 물량이 줄어들어서 잔업할 거리가 없어지니까 잔업은 시키면서 임금은 삭감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더라고요. 그때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했어요. 업무 강도도 높았고 임금도 잔업을 많이 해서 벌어가는 방식인데다가 5년 7년 사이 직원들이 버티지를 못했어요. 참 생각해보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이 한 달에 5명씩 바뀌는 달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현장을 지켜낸 직원들이 있었으니 오갈 데가 없어서 지켜낸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저도 여러 경제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어리로 버텼어요. 현장에 같이 있던 직원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루하루 버텼던 것 같아요. 2018년 대표이사가 300%였던 상여금에서 100%를 기본급에 추가 산입한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장기구속으로 근무하던 직장인들하고 반장, 조장들이 나서서 노동조합을 가입해서 무엇인가를 해보자고 했죠.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 선택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였어요. 대표이사가 300%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려고 한 것을 막아냈죠.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기본급을 매년 상향시켜 왔어요. 지금 군속연수를 보면 5년에서 8년인 직원들이 대다수예요. 다들 2018년도에 노동조합을 만들 때 있었던 직원들이에요. 많은 것들을 크게 변화는 시키지 못했지만 우리 목소리를 낼 수는 있었죠. 아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하네요. 예, 갑질에다가 임금 삭감에 참 일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장과 사측의 대응은 좀 어떠합니까? 대표이사는 민주노총을 극도로 혐오했어요. 2018년도에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처음 가입했을 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처음에 한 말이 금속노조 가입하면 폐업도 불사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즉 폐업을 하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죠. 금속노조가 들어오면 회사 망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솔직히 겁은 먹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때 한 달가량 철저히 준비하고 했지만 우리는 그만큼 정신무장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대표이사가 매일 마주치는 게 일상인데 눈도 똑바로 보고 말 못하잖아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삶이었는데 대표이사가 식당에 전 직원을 모아놓고 이 자리에서 결정해라. 회사를 폐업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좋은 회사를 만들 것인지 토론하자고 했어요. 그때 직원이 23명, 25명 정도였는데 현장 직원들만 금속노조에 가입을 한 상태였거든요. 조양현장위원회로 15명으로 출발했었는데 대의원 및 조합 임원들 말고는 대표이사하고 눈도 못 마주쳤어요. 저도 그때 그랬고요. 무슨 죄를 지은 것 마냥 그랬어요. 헌법에
노동법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도 그렇게 몰랐던 걸 알아가고 깨우쳐 나가려고 했지만 사람이 가벌관계로 형성되어 있던 걸 쉽게 깨트리지는 못하더라고요. 2018년에 단체 협상을 만들고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았지만 진노회에서 2차 조정까지 하면서 공익위원, 노측위원, 사측위원이 회사에 직접 와서 대표이사와 단체 협상을 마무리하기까지 대의원이었던 조동재 직장님은 전환 배치에 해고 협박까지 받고 그랬어요. 단체 협상을 마무리하고선 대표이사는 인사권과 경영권은 본인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조양 본공장을 테크노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있었지만 갑자기 한울기어를 테크노로 이전한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죠. 노동조합 인원이 15명인데 한울기어의 6명의 인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함으로 인한 노동조합 분리 파괴라든지 공장 이전으로 인한 고용 보장이 될 수 있을지 등 불안함은 커져가고 있었죠. 그때 마침 임금 교섭이 있던 시기였고 결국 대표이사와의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2019년 6월 25일 금속노조 조양 현장위원회는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기억으론 일주일 정도 총파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파업이 기억에 남는 게 현장 직원들은 파업에 돌입했는데 사무실 직원들이 현장에 내려와서 생산을 했었어요. 기계를 멈춤으로써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사무실에서 지원을 하며 제품이 생산이 되니까 파업을 하는 우리로서는 힘이 빠지는 노릇이었죠. 어찌 보면 실패한 파업으로 기억될 수도 있는데 조합원들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되었고 사장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었죠. 금속노조를 탈퇴하는 조건으로 조양과 한우를 테크노로 이전한다는 합의서를 쓰고 자체 사내노조로 전환을 했었어요. 사내기업노조로 전환 후 약 2년간 대표이사는 노동조합과 특별한 마찰이 없이 지냈어요. 아들인 전무이사가 노동조합과 소통창구가 되었고요. 매년 임금 인상 정도만 노사 합의를 하고 별다른 이슈 없이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2022년 2월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대표이사가 조합 사무실 문을 열고서는 근무 시간이 뭐 하는 거냐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조합 회의를 중이다 라고 했더니 자기는 허락한 적이 없다면서 하지 마라고 하면서 노사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되겠다는 말을 하면서 노사관계가 다시 틀어지게 되었죠. 그 이후로는 말도 못하죠. 대표이사의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절차를 무시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와 정직을 내리기도 하고 대표이사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내노동조합을 못하고 상급단체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송기백은 어떻게든 잘라내야겠다는 결정을 한 게요. 도대체 좋은 회사였다면 노조를 결성하려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직장 폐쇄 50일 차가 넘었다고 들었는데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매일 사수조를 끓이고 조양 한우를 야간까지 지키고 있어요. 아직 사측에서 기계 설비를 뺀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 틈만 보이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파업 53일 차, 불법 직장 폐쇄 52일 차인데 무엇보다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사측도 그것을 무기로 직장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혼을 안 하고 솔로인 조합원들은 몇 달 버틸 수 있다고 하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조합원들은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몇몇 조합원들은 대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6월은 지역지회에서 3,600만 원을 투쟁기금으로 마련해 주셨어요. 개별 조합원들에게 150만 원씩 생활지원금으로 나눠드렸었고요. 파업과 불법 직장폐쇄 장기화로 다들 지칠 것 같은데도 한결같이 모든 조합원들이 오전에 출근 선전전과 1인 피켓 시위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그 무더위를 이겨내고 대표이사의 부당노동 행위와 불법 직장 폐쇄도 이겨내겠습니다. 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와 불법적인 직장 폐쇄가 난무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분회장님과 조합원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혹시 사측의 불법적 직장 폐쇄를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맞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측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단체 협약 체결부터 올해 인건까지 대표이사는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다 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입 밖으로 직접 꺼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엔 자기가 칼을 뽑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과 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이기고 지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설비 이전을 하다가 생긴 문제를 가지고 분회장을 형사고소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어요. 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로요. 임금교섭 시작하기 전에요. 대표이사가 워낙 독특한 노동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올해 임금교섭 또한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할지 생각도 못했죠. 사측에서 교섭 대표를 형사고소하고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하니 교섭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만들어진 거죠. 노동조합 측에선 대표이사에게 고소를 처리하고 신의의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고 했는데도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2023년 2월 28일 1차 임금교섭을 요청했는데 사측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3월 2일 고객사들에게 노동조합을 불법단체 또는 범죄자로 묘사하고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그러지 못하면 폐업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1월부터 원청사에 물량을 줄이고 이원화를 진행하는 등 쟁의 행위를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2차 교섭 또한 사측은 참여하지 않았고 3차 교섭은 사측이 요구한 날짜를 잡아서 교섭을 하였는데 그런데 교섭 자리에서 조합에서 확보한 문건 등을 보여주고 이야기하자 그게 뭐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분회장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위원회를 열은 것에 대한 것은 빼고 임금 협상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교섭을 진전시킬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저희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시청에서 중지 결정까지 사측은 뭐랄까 의무적인 교섭을 유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교섭은 하는데 임금 요구안조차도 교섭을 통해서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시간 끌기용으로 밖에 안 보였죠. 실제 교섭 상황도 그랬었고요. 추후에 알게 되었지만 지역지회 지회장과 분회장, 부분회장에게 업무방해와 업무방해 교사로 추가 형사 고소한 것까지 확인하게 되었죠. 4월 27일 전무이사에게 교섭을 요청하면서 대표이사의 전향적인 모습을 요구했어요. 4월 28일 대표이사와 교섭을 하였는데 대표이사는 바뀐 것이 없이 임금 교섭에 관련하여 끝까지 해태했었습니다. 아주 진흙탕 싸움이네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마을 달성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주민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조양 하늘분해 앞쪽에 전원주택 단지가 있어요. 아침마다 출근 선전전 한다고 아마 다들 많이들 시끄럽다고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내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삐용삐용 거린다고 이웃 주민이 나와서 시끄러우니 사이렌 끄라고 하면 그것만큼 열받는 경우도 없을 것 같아요. 불을 잡아야죠. 소방차를 탓할 게 아니라. 달성군 주민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지금의 싸움은 대표이사의 부당노동 행위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든 거는 대표이사가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곳 달성 지역은 노동자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갑질을 하고 불법적인 직장 폐쇄로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사장님은 정말 좀 다시 생각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꿈은 정말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가족과 함께 잠잘 수 있게 해달라는 지극히 정당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소박한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짓밟힌 꿈은 분노가 되어 돌아갑니다. 기업은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힘들게 싸우고 있을 조양 하늘 노조 여러분 힘내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